이 영상까지만 보고 자야지? 쇼츠 조금만 봐야겠다. 여러분은 저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파민 중독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도파민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우선 도파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도파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 신경신호 전달뿐 아니라 의욕, 행동, 기억, 인지, 운동 조절 등 뇌의 다방면으로 관여하는 참견꾼이죠. 여기서 도파민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시를 쉽게 들기 위해 시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양 끝에는 쾌락과 고통이 있죠. 쾌락 쪽에 내려갈수록 쾌락이 커지고 고통 쪽으로 내려갈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시소는 수평을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죠. 여러분이 즐겁게 이불에서 SNS, 유튜브, 폰게임을 한다면 쾌락 쪽으로 기울여집니다. 하지만 수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빌런들이 나타나 고통의 무게를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해서 쾌락 쪽으로 기울였다면 다시 평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 쪽으로 더 기울여지게 됩니다. 빌런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사라져 평행을 찾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쾌락을 한번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쾌락에 노출될수록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원하게 됩니다. 즉 내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빌런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쾌락 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쾌락을 얻게 돼도 빌런의 힘이 강해 금방 고통 쪽으로 시소가 기울게 돼버리죠. 결국 갈수록 조금의 쾌락을 위해 길고 강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쾌락에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쌓여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독자의 뇌가 됩니다.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걸 중독이라고 하죠. 현대사회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원래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도파민 추구 방법이 현대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인간, 동물 상관없이 가장 최악의 상황은 노력이나 자기주도적 추구 없이 도파민 급증을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혹시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야동입니다. 야동 시청과 함께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아무 노력 없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보상 체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야동뿐 아니라 쇼츠, SNS, 넷플릭스 등 클릭하는 노력만으로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의 뇌는 망가지고 있었죠. 이제 도파민이 어떤 놈인지 대충 알아봤으니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시소를 다시 가져와 보죠. 이 시소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즉 고통을 추구한다면 빌런이 아닌 히어로가 나타나서 쾌락의 무게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맞추셨나요? 바로 고통을 일정 수준 추구해서 망가진 도파민 보상 체계를 평행 상태로 만드는 거죠.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노트에 기록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노력 없이 쉽게 쾌락을 얻고 있는지 말이죠. 전 포르노, 유튜브, 쇼츠, 컨텐츠 등을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적은 것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쇼츠 시청과 SNS가 문제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자신과 먼 곳에 두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런 간단한 조치만으로 전보다 더 쉽게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적 제한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지겠다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닐 때는 휴대폰을 끄고 멀리 둬서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끊었겠죠? 다음 방법은 바로 욕구, 노력, 보상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통해 보상을 얻게 만들기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노력 없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편의가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을 인위적으로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유튜브를 보거나 치킨을 먹는 게 쾌락 추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부 4시간이나 독서 4시간 등 조건을 걸어서 해냈다면, 즉 노력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쾌락을 얻는 거죠.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뇌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고통 추구입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게 아니거든요. 가장 추천하는 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고통스러운 수준의 운동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크로스핏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봤는데 진짜 죽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당연히 도파민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도파민을 쾌락 추구를 통해 얻는 게 아닌 고통 추구를 통해 얻게 되면 여러분의 도파민 보상 체계를 회복하는 데 기름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명상과 도파민 디톡스 읽기를 4주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 심적 안정을 얻고 이런 과정을 글로 기록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도파민 디톡스 활동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패하거나 다시 도전할 때도 그 전의 기록을 보면 의지를 다질 수 있고요. 그 외로 찬물 샤워, 소금물 마시기 등 여러가지 고통 추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도파민 디톡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핵심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엄청난 행복이 아니라 잠시의 만족감을 위해 크고 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체계를 회복한다면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겠죠. 이 영상을 보고 같이 더 좋은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